오늘은 내가 돈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 마음은 살 수 없다고 그럴싸한 소리를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야.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야. 그 돈에 대체 무엇을 실어서 상대에게 건네느냐지. 그냥 종이 쪼가리만 휙 던져줘서는 사람 마음 같은 게 움직일 리가 없잖아. 하지만 거기에 정칭이라는 부가가치를 싣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 돈이라는 건 말이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십, 수백 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최강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이 정이라는 건 결국 배려를 말하는 거야.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뻐할지, 어떤 일을 당하면 비참한 기분이 들지를 상대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알아채는 것. 이걸 못하면 아무리 큰 돈을 쌓아줘도 그저 안 입고 온 졸부로 끝날 뿐이야. 예를 들어 내 정치적 기반인 안동의 시의원 중에 우리 지역구 후원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아끼던 아내를 잃고 말았지. 장례식이 끝나고 기운이 쭉 빠져 있을 때 내가 찾아갔어. 그리고는 1,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조용히 건네며 이렇게 말했지. 자네 심정 내가 잘 아네. 하지만 정치인은 공인이야. 언제까지고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순 없네.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시민들을 위해 일어서야 하지 않겠나. 이건 내 순수한 마음일세. 사양하지 말게. 이걸로 근사한 불단이라도 마련해서 아내를 잘 모셔주게나. 그 친구는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 하지만 아내를 잃고 장례 치르느라 돈도 많이 썼을 테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야. 그 마음을 내가 먼저 헤아려서 쓰라고 내미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 그 친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의원님, 정말 면목 없지만 하고 말을 꺼낸 뒤에 건넸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거야. 부탁하기 전에 그 마음을 알아채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배려이자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거야. 당연히 그 시의원은 그 후에 내가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주었지. 이런 배려는 비단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야. 예전에 어떤 젊고 유망한 이 의원이 총리가 되기 전에 중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 나는 중국 쪽에 인맥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즉시 중국의 고위 인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써서 사람을 시켜 전달하게 했지. 이 의원 본인이 나한테 써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야. 부탁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그 한 발자국을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하며 마음속 깊이 놀라고 감격하는 거야. 그때도 나는 돌아오면 중국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 같은 생색내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결론적으로 상대의 허를 찌를 정도의 세심한 배려. 이것이야말로 돈이나 선물의 정이라는 부가가치를 싣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말이야. 이 배려라는 건 그저 상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건네느냐. 그 방법이 핵심이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면 모처럼의 마음 씀씀이도 소용없게 돼. 받는 사람이 비참한 기분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기술. 이게 또 아주 중요해. 자네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걸. 고급 한정식집 같은 데서 거들먹거리며 앉아있던 늙은이가 어이, 팁이야 하면서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돈을 쥐어주는 장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받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 오히려 화가 나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뭘로 보고라며 욕하고 있을 거야. 일부러 돈을 줘놓고 상대의 반감만 사서 뭘 어쩌자는 건지. 정말 뭘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팁이라는 건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아 전하는 거니까.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해. 그게 안 되면
그냥 돈 자랑일 뿐이야. 상대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팁이니까 상대가 가장 받기 편한 방식으로 건네는 것 또한 호의의 일부라고 나는 늘 말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돈을 그냥 맨손으로 건네면 안 돼. 신뢰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작고 깨끗한 봉투에 넣어. 여기가 핵심인데 크고 번쩍이는 봉투에 돈이 찔끔 들어있으면 상대는 실망하겠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야. 그러니 봉투는 작아도 괜찮아. 둘째, 봉투에 넣는 돈은 반드시 빳빳한 신권이어야 해. 헌돈은 지갑에서 아무렇게나 꺼냈다는 티가 나잖아. 신권은 당신을 위해 일부러 준비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전해지지. 3만 원이면 3만 원, 만 원짜리 3장을 정성껏 3단으로 접어서 끝이 딱 맞도록 겹쳐 봉투에 넣는 거야.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네는 방식이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건네야 해. 예를 들어 차를 대기시켜준 운전기사라고 해보자.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고 내가 내린 뒤 기사님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문 손잡이에 아직 걸려있는 기사님의 손에 나는 봉투를 쓱 밀어넣지. 상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등을 돌려 걷기 시작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니,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배려하는 거야. 그 마음 씀씀이에 운전기사는 감격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네가 건넨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평생 남을 살아있는 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를 얻는 큰 일을 이루려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봐야 해. 누구에게 돈을 쓰고 누구에게 정을 쏟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기세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몰려들지. 이기는 말에 올라타고 싶다는 심리겠지. 그게 인지상정일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그 반대야. 옛날에 최 비서에게 정상에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은 적이 있어. 그 친구는 아군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즉답하더군.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아니, 그 반대야. 적을 줄이는 것이지. 잘 들어. 아군이라는 건 막다른 상황에 몰렸을 때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이야. 그런 무리에게 고개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중요한 건 적을 줄이는 거야.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나뉘지 않아.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해. 이 중간 지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천하를 얻는 데는 이것이 전부야. 그래서 나는 적이다, 아군이다, 가리지 않고 폭넓게 손을 내밀었어. 특히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젊은 의원이 하나 있었지. 어제까지 의원님, 의원님 하고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를 외면했어. 그야말로 비참한 꼴이지. 국회의원회관의 사무실도 빼앗기고 여의도에 활동 거점도 없어.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재기하려면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 발판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나는 당중진 의원 사무실 한쪽을 쓸 수 있도록 주선해줬어. 그뿐만이 아니야. 다른 국회의원의 정책 담당 비서관이라는 직함을 주고 매달 월급도 나오게 해줬지. 내리막길에 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거야. 그 의원은 3년 후에 멋지게 선거에서 부활했고 나중에는 장관까지 올랐지만 평생 나를 위해 헌신했지. 이것이 바로 적을 줄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다. 이기는 말에 올라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진 말에 정을 베푸는 것, 그것이 훗날 몇 배의 힘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야. 이런 생각은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을 때 예산 편성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여비서들에게 퇴근길에 국수라도 한 그릇 하고 가게라며 한 사람당 5만 원씩 쥐어줬어. 총리 시절에는 평창동 내 자택에 드나드는 운전기사들을 위해 온돌방을 깔고 편히 누울 수 있는 휴게소까지 만들어줬지. 바둑판과 장기도 갖다 놓고 가끔 자장면 같은 걸 시켜주기도 했어. 그 비서들이나 운전기사들이 나한테 표를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사소하고 어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배려가 돌고 돌아 저 어르신은 우리 같은 사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평판이 되고 그것이 거대한 인망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 돈이라는 건 도구에 불과해. 중요한 건 그 돈에 얼마만큼의 정, 즉 인간적인 마음을 실을 수 있느냐는 거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날카로운 관찰력,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전달의 기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나 심지어 적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도량.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돈은 사람의 마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진짜 살아있는 힘이 되는 거야. 자네들도 내일부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그냥 물건으로만 주지 마라. 거기에 자네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보란 말이다.